여러분, 하루 만에 코스피 지수가 77%라는 전례 없는 폭락을 기록했던 그 충격적인 순간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 공포스러운 시장 붕괴의 진원지는 다름 아닌 일본의 엔화였습니다. 전 세계 금융시장을 유랑하며 무려 1300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자금을 끌어다 쓴 역사상 최대 규모의 레버리지 베팅이었던 옌 캐리 트레이드가 지금 전격적인 청산 국면에 돌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 뉴욕 증시와 전 세계 자산시장을 동반 하락시켰던 일본은행 BOJ 총재의 미묘한 한마디는 이미 예고된 이 초대형 금융쓰나미의 첫 번째 경고 사이렌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대출금과 자산을 지키기 위해 오늘 옌 캐리 청산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이것이 우리의 대출금리와 환율, 그리고 전체 자산에 어떤 재앙적인 파급 효과를 미칠지, 그리고 무엇보다 개인 투자자나 대출자가 어떻게 이 위기에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완벽한 로드맵을 단 하나의 영상 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보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일단 옌캐리 트레이드가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옌캐리 트레이드란 쉽게 말해 금리 차이를 이용한 글로벌 자금 운용 전략입니다. 이를 비유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친구에게 거의 공짜에 가까운 이자율로 큰돈을 빌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친구가 이자를 0% 또는 그에 준하는 수준으로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은 그 돈을 가지고 수익률 10%를 기대할 수 있는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를 했습니다. 20%의 수익은 빌려준 친구에게 돌려줄 필요 없이 거의 모두 나의 이익이 됩니다. 완전히 대박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옌캐리 트레이드의 핵심 원리입니다. 일본에서 수십 년간 지속된 제로금리, 거의 0% 금리의 엔화를 빌려 미국 주식, 한국 부동산, 신흥국 채권 등 더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자산에 투자하여 그 금리 차이만큼의 이익을 챙기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친구가 이제 우리도 이자를 받기 시작할게. 최소 1%는 줘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당황하여 투자했던 주식을 급하게 팔고 빌린 원금을 갚아야만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여러분 한 사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투자자들이 동시에 주식을 팔아 원금을 회수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이 집단적인 매도세가 주식시장의 대폭락을 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옌캐리 청산이 얼마나 무서운지 과거의 사례를 통해 그 위력을 체감해보세요. 2024년 7월 31일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0.1%에서 0.25%로 단 0.15%포인트만 인상했습니다. 불과 0.15%였습니다. 그러나 이 조치 이후 2024년 8월 5일 한국의 코스피 지수는 무려 234포인트 폭락하며 77%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이 짧은 기간 동안의 시장 반응은 옌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불러오는 공포와 속도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당시 원 달러 환율은 1,300원대 중반까지 급등했고 일본 니케이 지수마저 사상 최대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30년간 천천히 쌓여왔던 막대한 유동성이 단 하루 만에 금리 0.15% 인상이라는 트리거로 인해 이처럼 대혼란을 초래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보다 훨씬 더 거대한 쓰나미가 다시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대한민국에 투입되었다가 청산 위험에 노출된 옌캐리 트레이드의 규모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한국은행이 추정한 바로는 전 세계 옌캐리 자금 총액은 506조 엔에 달하며 이는 하나로 환산하면 약 4,500조 원이라는 충격적인 규모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1년 정부 예산의 무려 7배에 달하는 상상하기 어려운 자금 덩어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자금 청산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걸까요? 사실 엄청난 재앙적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원화는 엔화와 매우 밀접하게 연동됩니다. 과거에는 한국 원화가 주로 중국 위안화와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 글로벌 금융 환경 변화로 인해 엔화와 더욱 긴밀하게 연동되고 있습니다. 엔화가 약세를 보이면 우리 원화도 동반 약세를 보이고 엔화가 갑자기 강세,
일본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한 엔 캐리 청산 시로 전환되면 우리 원화도 강력한 압박을 받습니다. 실제로 2025년 4월 달러당 엔 환율이 139엔 수준이었으나 최근 154엔까지 치솟은 것은 이 거대한 자금 이동의 징후를 보여줍니다. 두 번째, 외국인 자금이 한국 시장에서 대규모로 빠져나갑니다. 엔캐리 자금은 한국의 주식시장, 그리고 국채나 회사채 등 채권 시장에도 대규모로 투자되어 있었습니다. 이 자금들이 청산되기 시작하면 투자자들은 원화를 팔고 달러로 환전하여 본국인 일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결과는 명확합니다. 원화 대규모 매도 달러 수요 급증 원화 약세 및 원, 달러 환율의 급격한 상승이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실제로 2025년 12월 2일 한국의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388%를 기록했는데 이는 2024년 5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국채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국채 가격이 폭락하고 있다는 의미이며 이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국채를 대거 매도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세 번째, 환율이 극단적으로 치솟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2025년 11월의 원화는 1달러당 약 1,480원을 터치했었습니다. 이는 불과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경신한 기록이었습니다.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엔캐리 청산이 본격화되면 1. 엔화 강세가 시작되고 곧바로 2. 원화 약세로 이어지며 그 결과 3. 외국인 자금 유출이 가속화되고 최종적으로 4. 환율이 폭등하는 악순환이 마치 하나의 세트처럼 줄줄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026년 이후의 환율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안타깝게도 과거처럼 1200원대나 1300원대로 회귀하기는 구조적으로 어려워졌습니다. 이제원 달러 환율 1400원에서 1550원 사이가 한국 경제의 뉴노멀이 되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왜 이런 구조적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첫째, 한미 금리차가 고금리 시대에 접어들며 지속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국민연금 같은 국내 대형 기관 투자자들이 안정적인 수익을 위해 해외 투자를 꾸준히 확대하고 있으며 이들이 달러를 지속적으로 매수해야 하는 구조적 압력이 존재합니다. 셋째, 한국 경제 구조 자체가 고유가 시대와 맞물려 에너지 수입 등 경상수지 취약성이 커져 외화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저는 2026년 달러 환율에 대해 세 가지 시나리오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낙관적 시나리오, 1400원대 초반에서 안정적으로 머문다. 가능성 20%, 중립적 시나리오, 1450원에서 1550원 사이의 변동성을 보인다. 가능성 60%, 비관적 시나리오, 일시적으로 1600원대를 돌파하며 금융시장에 큰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 가능성 20%.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금융 변동성 속에서 우리 개인은 어떻게 현명하게 대응해야 할까요? 사실 많은 분들이 엔화를 살지, 금을 사두어야 할지, 달러를 얼마나 보유해야 할지보다는 당장 내가 연끌, 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 한 대출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가 가장 큰 걱정이실 겁니다. 지금부터 대출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엔캐리 청산의 여파는 한국의 기준금리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상반된 두 가지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대비해야 합니다. 삽사인 시나리오 1. 한국 금리가 내려간다는 전제, 저금리 시대 재개. 현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5% 수준입니다. 만약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따른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거나 국내 물가 안정이 예상보다 빠르게 이루어진다면 2026년에는 이 금리가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행은 2025년 11월 인플레이션이 4%로 유지되면서 단기적인 금리 인하 기대를 피할 수 있었지만 2026년 상반기에는 경기 방어를 위한 추가 인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금리가 내려간다면 대출을 받은 분들은 다음 네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세요. 별표 변동금리 대출을 그대로 유지하세요. 별표 금리가 하락하면 여러분의 이자 부담은 눈에 띄게 줄어들게 됩니다.
지금 금리가 고점이라고 판단된다면 급하게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우를 범하지 마세요. 별표 대출을 조금 더 받을 생각을 해두세요. 별표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한도가 충분히 남아있다면 금리가 낮을 때, 즉 자금 조달 비용이 저렴할 때 미리 받아두는 것도 향후 투자나 비상금 마련을 위한 선제적 전략입니다. 단, 투자 목적이 명확하고 철저한 계획하에만 실행해야 합니다. 별표 부동산 투자 기회를 노리세요. 별표 금리가 본격적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면 부동산 시장은 다시 활력을 되찾습니다. 이때 저금리 대출을 활용하여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단, 환율이 1,500원 이상 고공행진하고 있다면 부동산 경기 악화 가능성이 남아있으므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별표 고정금리 전환 타이밍을 신중하게 기다리세요. 별표 변동금리로 이자 부담을 줄이다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 수준까지 내려가 금리 바닥이라고 판단되는 시점이 오면 그때 고정금리로 전환하여 향후 금리 인상 위험을 영구적으로 해지하세요. 만약 내가 무주택자라면 이 시나리오가 바로 기회입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주택 구매력이 크게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기준금리가 5%에서 5%로 1% 피내리면 주택담보대출 금리 역시 4%대에서 3%대 초반으로 내려갈 수 있어 내 집 마련의 부담이 현저히 감소합니다. 삽사인 시나리오 2. 한국 금리가 오른다고 가정, 환율 방어를 위한 긴축. 엔캐리 청산이 격화되어 외국인 자금이 걷잡을 수 없이 빠져나가고 달러 환율이 1,550원 이상으로 폭등한다면 한국은행은 금융시장의 안정과 환율 방어를 위해 기준금리를 예상보다 빨리 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는 국가적인 위기 대응 차원의 조치입니다. 금리가 오른다면 대출을 보유한 분들은 다음 5가지를 즉각 확인하고 실행하세요. 별표 즉시 고정금리로 전환하세요. 별표 변동금리 대출을 보유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거래하는 은행에 전화하여 고정금리 전환 상담을 받으세요. 망설이다 늦으면 이자 폭탄을 피할 수 없습니다. 간단히 계산해 봅시다. 3억 원 대출의 변동금리 4~5%라고 가정하면 연간 이자가 1,350만 원입니다. 그런데 금리가 6%로 5% 피오르면 연간 이자가 1,800만 원으로 뜁니다. 1년에 450만 원, 10년이면 4,500만 원을 더 내야 하는 엄청난 손해입니다. 별표 대출 원금을 최대한 빨리 갚으세요. 별표 여유 자금이 있다면 예금이나 투자보다는 대출 상환부터 하세요. 금리가 오르는 시기에는 예금 이자 상승 속도보다 대출 이자 상승 속도가 훨씬 빠르고 위험합니다. 우선 순위는 이렇습니다. 별표 1순위는 신용대출 별표입니다. 금리가 가장 높습니다. 별표 2순위는 마이너스 통장 별표입니다. 금리 변동폭이 크고 상환 압력이 즉각적입니다. 별표 3순위는 주택담보대출 별표입니다. 금리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규모가 커서 이자 총액이 가장 큽니다. 별표 불필요한 고금리 대출은 즉시 정리하세요. 별표 자동차 할부, 카드론, 현금 서비스 등 이자율이 10%를 훌쩍 넘는 대출은 독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최우선적으로 상환하여 대출의 총량을 줄여야 합니다. 별표 사용하지 않는 대출 한도를 줄이세요. 별표 예를 들어 마이너스 통장 한도가 5천만 원인데 현재 2천만 원만 쓰고 있다면 즉시 한도를 2천만 원으로 줄이거나 해지하세요. 한도가 크면 금리 상승기에 이자 비용 부담이 커지고 급할 때 유혹받아 고금리 대출을 받기 쉽습니다. 별표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철저히 관리하세요. 별표 DSR은 여러분의 연간 소득 대비 대출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말합니다. 금융당국은 보통 DSR 40% 이하를 권장합니다. 쉽게 말해 월급이 500만 원이면 대출 상환에 200만 원 이하를 쓰라는 것입니다. 지금 즉시 자신의 DSR을 계산해 보세요. 50%를 넘는다면
금리가 오를 때 연체나 파산 위험에 심각하게 노출됩니다. 만약 내가 무주택자라면 금리가 오르는 시기에는 주택 구매를 반드시 보류하세요. 급하게 영끌하여 집을 사면 높은 이자, 부담을 30년 동안 짊어져야 하는 고통이 시작됩니다. 차라리 안정적인 전세로 버티면서 금리가 다시 하락할 때까지 현금을 모으고 기다리는 것이 현명한 전략입니다. 근데 이 모든 변화의 시점을 언제 알 수 있을까요? 뉴스에서 접하면 이미 늦습니다. 가장 중요한 지표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발표입니다. 보통 금융통화위원회, 금통위, 회의는 격월로 열리지만 특히 엔캐리 청산 이슈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5월 회의를 집중적으로 주목해야 합니다. 엔캐리 청산은 분명 큰 위기이지만 동시에 대출 전략을 잘 짜면 수천만 원의 이자 비용을 아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대응 전략을 통해 여러분의 자산을 똑똑하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